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7강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선 초기의 통치체제의 정비 1입니다. 1. 그리고 다음 시간에 2를 배울 거고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좀 낮긴 한데 좀 나올 확률이 좀 높긴 해요. 그러면은 뭐 한 10번 치면은 한 3, 4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에 비해서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많은 부분?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좋은 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앙통치조직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의정부, 승정원 쭉쭉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여기 3, 4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승정원, 의금부도 최근 들어서 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3, 4, 그 다음에 승정원, 의금부, 그 다음에 의정부 순으로 출제율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 정치기구의 좀 특징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씩 잡아 들어가 볼게요. 일단 중앙정치기구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의정부 이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죠? 의정부는 어떤 정치기구입니까? 조선 최고의 정치기구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앞에서 태종 이방원, 수양대군 세조, 그리고 세종대왕 이야기를 할 때 언급을 했었잖아요.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지 이야기를 할 때. 왕 아래 의정부. 이 의정부는 국가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조선 최고의 정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넘버 1, 넘버 2, 넘버 3.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의 관직 유일한 3명. 영의정, 자의정, 의정. 빅3. 이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요.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밑에 있는 6조가 각각 부서에 넘겨주고 실무로 이제 정책을 적용시켜 나갔다라는 거. 자, 그러면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사, 재정, 그 다음에 예조, 예의범절, 교육, 그 다음에 병조, 병사, 군사, 형조, 형벌, 사법, 그 다음에 공조, 공사, 건설. 이런 식으로. 여기 만드는 거 여기 각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각 조의 수장을 판서라고 부르고요. 2조 판서, 호조 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오케이, 알겠어요. 끝났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 다 주고 국정총괄기구였다. 삼정성이 들어갔다. 다음 정치기구. 의정부를 찾으면 정답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이제 중앙정치기구인데요. 여기는 판서로 좀 잡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승정원과 의금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정치기구를 묶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둘은 바로 왕권 강화 기구입니다. 먼저 승정원인데요. 당연히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되겠죠. 뻔해요. 승정원은 설명 몇 개 쭉 던져놓고 다음 대화에서, 다음 자료에서 말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제시문에 들어가지 않은 승정원에 대한 내용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승정원은 뭘 했길래 왕권 강화 기구일까요? 바로 받들 승, 정치를 받드는 관원들이 들어간 부서가 바로 승정원인데 이들은 뭘 받드냐? 당연히 정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 is king, 왕을 받드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 승정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왕의 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간다. 바로 왕명 출납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국왕의 비서기구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의 청와대 비서실과도 같습니다. 여기는 이스킹, 왕의 비서기구예요. 쉽게 말하면 또 이거죠. 왕이 신하들한테 나 이번에 이런 거 할 거야. 다 해야 돼? 내일까지 해야 돼? 왕이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다 하고 다닐까요? 아니죠. 밑에 신하 시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 아, 그거를 교육부 장관이 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죠. 공문 내리면 그걸 받은 교장, 교감쌤이 밑에 선생님들이 또 뿌리고 그걸 받은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전달을 하잖아요. 맞죠? 왕의 명령이 전달했던 거는 바로 승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승정원을 뭐라고 부르냐? 다른 말로 정원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앞에 승만 배우면 똑같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대화를 막 합니다. 너 이런 기구 아니?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어. 응? 승정원 빼앗은 거잖아요. 아, 승정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또 후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 이게 뭐냐면 목구멍 후. 목구멍. 목구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왕의 말을 전달하는 거니까 후원. 그 다음에 은대. 정말 이건 응이에요.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 빛나는 자리죠. 왜? 왕의 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리고 대언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요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명 출납기구래. 승정원인 알고 또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화에서는 각각 좀 이따 부서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가지고 힌트를 또 많이 줘요. 그러면 승정원의 가장 높은 대장은 누구냐? 직책 중에 바로 도승지입니다. 도승지. 그리고 도승지 외에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가 있었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승정원이니까 승정원의 제일 높은 사람은 도승지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승정원 관련된 걸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라 그래서 은대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승지나 앞에 봤던 뭐 좌승지, 우승지, 뭐 좌부승지, 우부승지 같은 승지들을 은대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딱 줬을 때 승정원이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의금부로 가볼게요. 자, 의금부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승정원보다는 좀 더 친숙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인공이 한 번쯤은 꼭 끌려가는 곳이 있어요. 당장 저놈을 의금부로 압송해라. 왜? 주인공은 실현을 먹고 자라니까. 그러면 의금부로 끌려가면 화면이 전환이 되죠.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죠. 전하, 억울합니다. 당장 저놈의 줄이를 털어라. 항상 이거 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놈의 줄이를 털으라고 할 때 한 단어를 빠뜨린 게 있어요. 사극에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죠. 너 뭐가 빠졌을까요? 너 역적죄인은 듣거라. 역적죄인 운동진은 듣거라. 항상 앞에 역적죄인이 붙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의금부가 도대체 뭐하는 기구냐? 감이 오시나요? 바로 오로지 왕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사법기구가 바로 의금부예요. 왕의 명령으로. 그래서 의금부로 끌려가고 압송하고 막 고문을 할 때 보면 갑자기 왕이 이렇게 쓱 등장해요. 왜? 왕의 명령으로 움직인 사법기구고 당연히 왕이 직접 와서 보겠죠. 그러면 보세요. 왕이 움직일 정도로 큰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일까요? 설마 운동진이 쪼잔하게 국가 세금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삥땅 친 거로 의금부가 발동이 되진 않겠죠. 의금부가 발동이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던 역적죄, 반역죄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금부는 왕만이 움직이는 사법기구이자 당연히 왕만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이거는 왕권 강화 기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반역죄, 제일 큰 거 역적죄인 듣거라. 그 다음에 조선은 유교사회잖아요. 강상제, 예를 들면 뭐 부모를 죽인다거나 이런 큰 사건들. 그래서 왕권 강화기구 이야기 한번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승정원 왕명 출납기구, 그 다음에 국왕의 비서,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 그 다음에 승을 뺀 정원, 그 다음에 목구멍 후원,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에 있다 음대, 대언사라고도 불렸고요. 최고 대장이 도승지입니다. 그리고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 큰 사건일 때는 움직이죠. 반역죄, 그 다음에 유교적으로 정말 큰 사건이 났을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 1번입니다. 밑줄근 이 기구에 대한 설명인데 보시면 음대,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에 있었대요. 승지, 도승지, 승, 도승지를 있던 곳은 승정원, 승. 문제 정답 볼까요? 보시면 바로 나왔네요. 1번.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로는 5번.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 이거는 의금부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가기구. 보세요. 왕명으로 중재인을 추국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대요. 강상제, 반역죄 등 정말 큰 사건. 판사, 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대요. 정답이 뭘까요? 의금부 찾으면 되겠죠. 또 1번이네요.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구였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아직 배운 게 없네요. 네, 그러면 2번의 정답은 일단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3, 4 언론기관이에요. 여기는 지금 정치기구 중에 제일 출제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는 판서로 잡아야 되겠죠. 판서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3, 4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 4인데 3, 4니까 당연히 3개의 정치기구가
포함됐다는 건데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기억나세요? 고려시대의 정치기구 중에 3사가 있었죠. 고려시대 때 3사는 기억나세요? 돈 계산을 담당하는 회계기구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최고의 정치기구가 의정부라면 고려시대 때는 최고의 정치기구가 중서문화성, 그리고 2품 이상의 재능 있는 신하 재신,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이런 낭패가 있는 낭사가 있었고요. 조선은 의정부가 있더라면 실제로 행정으로 옮겼던 부서가 6조가 있었고, 고려는 상서성 밑에 6부가 있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 정리시켜드린 거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고려 때 3사가 돈계산기구 세금을 거두는 거였더라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조선시대 때 3사는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 그래서 언론기관의 역할이 뭐냐?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을 둘 다 견제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 독점을 방지했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3사입니다. 그래서 이 3사 같은 경우는 청료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푸를 청. 정말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또 여기를 맡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위관직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3사를 시작할 건데 먼저 사간원부터 볼게요. 사간원은 도대체 어떤 부서냐? 감히 왕에게 간할 수 있는 관원들이 있는 부서예요. 감히 왕에게 간할 수 있는. 이거 고려시대 때 뭘까요? 이런 낭패가 있나? 중서문화성 안에 3품 이하의 신하였던 낭사. 이 낭사가 바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사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총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친한 학생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에 하복을 입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 우리의 정신어를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은 패딩을 입고 등교를 하세요. 폭염주의보가 발표되고 지금 문자가 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뭐야, 개그야 뭐야, 어떡하지 하면서 어떻게 35도지만 여러분들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패딩을 입고 등교를 할 거예요. 왜?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때 만약에 사간원, 고려시대였으면 낭사였다. 그러면 도라이 같은 총장아, 이런 도라이 같은 교장쌤아, 이 뜨거운 날에 무슨 패딩인데 너나 입고 다녀라, 못 입는다, 바로 깠던 거. 왕이 바보 같은 정책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던 게, 감히 누구한테 왕의 명령에 토를 달고 조언을 했던 게 바로 사간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간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로 간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는 똑같죠, 아까 우리 승정원의 정원에서 승이 빠진 것처럼 사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미원은 뭐냐면 이 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장미, 가시 뾰족뾰족하잖아요. 찌르잖아요, 왕을. 도라이 같은 경우는 찌르잖아요. 그걸 사간원입니다. 미원이라고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각 부서마다 제일 높은 애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의정부는 삼령탱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승정원은 도승지, 승승도승지. 그리고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높은 사람, 큰 사람.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큰 사람, 대사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헌부로 가볼게요. 두 번째 부서. 자, 사헌부는 헌법에 의거해서, 경국대전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부서가 사헌부예요. 고려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로 고려시대 때 어사대. 고려시대 때 어사대가 조선시대 때 사헌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어사대 사헌부가 그럼 뭐 하는 역할일까요? 어사대 옛날에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제가?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가 출도해서 뭐합니까?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 맞아요. 은동진이가 국가 세금을 몰래 삥땅 치진 않는지, 삥땅 쳤다, 몰래 세금을 뜯었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세금을, 국가 세금을 몰래.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긴 거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왕한테. 그 다음에 또 동진이가 동네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네 풍속을 더럽히고 있죠. 요런 경우. 그래서 사헌부 같은 경우는 관리들 비리, 그 다음에 풍속을 교정시켰다라는 거. 풍속을 교정.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올 때 사헌부란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사대와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또 중요한 거, 여기 제일 높은 사람, 큰 사람,
대자를 붙이면 돼요. 누굴까요? 대장은 대사헌이 되는 겁니다. 대사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널리 헝헝헝헝헝헝헝 널리 헝헝헝헝헝헝헝 학문을 널리 알린다라는, 이거 언제 때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이 만들어졌지만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세조가 왕에 오르면서 어디 신하가 감히 왕의 명령에 토를 다는데 집현전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 왜 우리 할아버지는 왜 신하를 못 밟아서 안달이지? 다시 집현전을 부활시키죠. 그러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홍문관으로. 그래서 이거는 집현전을 계승했고요. 집현전을 계승했고, 그 다음에 국왕에게, 왕에게, 감히 이스킹, 왕에게 자문을 하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조언을 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연을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왕과 신하가 서로 얘기를 주관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컨셉이 홍문관이, 제가 뭐라 했어요?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서적들, 책들, 궁중의 책들, 외교 문서 이런 각종 문서들 다 여기서 관리하겠죠. 책이나 문서. 도서관 컨셉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뭐라고 부르냐? 구슬옥,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옥당, 그 다음에 옥서, 똑같은 말로 옥당, 옥서, 그 다음에 영각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중요해요. 또 큰 사람이 붙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외우기 좋게끔 대홍문이면 참 좋았겠지만 바로 대홍문은 아니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학입니다. 대제학. 그래서 홍문관의 제일 높은 사람은 대제학이었다라는 거. 총 리더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는 부제학 등 해서 이렇게 관직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또 해볼게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둘 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합쳐서 3사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기구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히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애들이죠. 감히 왕에게. 그래서 이들은 왕의 권력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신하들의 비리나 아니면 또 신하들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견제하기도 했던. 그리고 또 여기가 관직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왕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왕과 접촉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왕과 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갔던 애들이 나중에 추후에 좌의정, 영의정, 고위 관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좌의정, 영의정이 되고 싶다면 여기는 일단 밟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필수 승진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고려시대 때 기억나세요? 이 낭사와 어사대 두 개를 묶어서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그럼 똑같이 사간원과 사헌부 두 개를 묶어서 똑같이 뭐라고 하냐? 특히나 이들은 왕에게 감히 크게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대간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도 낭사와 어사대는 대간이라고 불렀죠. 사간원, 사헌부를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간은 크게 역할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고려시대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까고 싸웠던 간쟁권이 있어요. 왕에게 감히 간하고 투쟁했던 권리. 그 다음에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왕이 어떻게? 뜨거운 여름에 35도, 38도인데 어떻게? 패딩을 입고 등교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예 보지도 않고 돌려주는 봉박권. 봉인해서 돌려주는 봉박권. 그 다음에 서경권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어사대나 사헌부가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애들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애들. 헌법에 의해서 더러운 풍속을 잡아내는 애들. 그렇다 보니 이들은 관리들의 비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고위관직은 그래도 왕이 임명을 한다면 5품 이하의 신하는 이들에게 동의를 얻어야지만 관리로 임명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경권을 가졌던 게 바로 대간, 사간원, 사헌부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안 되더라도 다른 정치기구 문제의 오답 선지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까지 다 잡아드렸어요. 그럼 이제 PPT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3사입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왕을 다른 말로 깨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을 빼서 간원, 그 다음에 장미와 같은 가시가 있는 말을 한다 그래서 미원, 그 다음에 대장은 큰 대자를 붙여서 대사관, 그 다음에 사헌부는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 관리 비리 감찰 풍속 교정, 대장은 대자를 붙여서 대사헌, 그 다음에 홍문관은 집현전 이름이 바뀐 거, 그 다음에 국왕을 자문하고 왕명을 대필하고요, 그 다음에 경연주간 책을 보관하게 되고 문서 관리, 구슬처럼 빛나는 자리라 해서 옥당, 옥서, 영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은 대홍문이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대제학. 그래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이래요. 미원. 장미와 같이 가시 있는 말을 왕에게 했던 거. 왕이 도라이 같으면 일면 그 자리에서 깠던, 감히 간했던 사간원이죠, 사간원. 그래서 또 간쟁과 논박, 다투고 싸우는 거. 그러면 사간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까요? 보시면 1번 왕명출납 배웠잖아요. 왕의 명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승정원. 사원부, 홍문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맞죠? 정답입니다. 5번 봤잖아요. 5번은 의군부. 나머지는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보시면 언론활동, 그 다음에 풍속교정. 불법 도박을 한다. 잡아가는 거. 그 다음에 100명의 관리들에 대한 규칙과 탄핵.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았던. 대사원. 큰 사람. 사원부죠. 사원부.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로 불렸던.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됩니다. 정답을 한번 볼까요? 1번에 보시면은 아직 안 배웠고, 그 다음에 고려의 3사와 같은, 이거 미끼 상품. 고려의 3사는 뭐였어요? 회계기구. 세금 거두면 그 계산하는 기구. 틀렸고. 그 다음에 은대와 후원. 이거는 목구멍 후. 그 다음에 반짝반짝반짝 은처럼 빛나는 자리. 이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승정원이죠. 왕의 명령을 전달했던 청와대 비서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이거 아직 안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죠? 5번 정답이네요. 오품이하의 관리의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정리해볼까요? 낭사와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사원부와 사간원이 대간이었죠. 대간은 간쟁권, 봉박권, 서경권. 그러면 간쟁권, 봉박권이 들어갔어도 정답이 됐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보세요. 가에 대해 알려줄래? 대제약, 부제약. 우리 대홍문이라고 부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대제약이라고 얘기했었죠.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그 다음에 책을 관리하는데 도서관, 홍문관. 옥당, 옥서. 반짝반짝 구슬처럼 빛나는 자리. 옥당, 옥서. 홍문관 찾으면 되겠죠.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배웅고로는 4번에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출납기구. 이거는 승정원. 그 다음에 반역죄, 강상죄. 이거 의군부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3, 4의 언론기관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거 역할. 신권 독점과 권력 독점 부정 방지하고 고관이라도 왕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요. 벼슬 등급 낮지만 높은 사람이 임명됐고 한문과 덕망이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청묘직. 그래서 또 보시면 양사, 대간입니다. 대간. 간쟁권, 봉박권, 서경권, 사간원과 사원부가 고려시대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 했던 내용 또 반복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벼슬 등급은 낮지만 길을 가다가 높은 관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또 만약에 3, 4가 있다. 그러면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잘 보여야죠. 내 비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이제 기타 등등입니다. 제가 너무 앞에 강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쓴 걸 까먹었네요. 네. 여기 보시면 나머지 기타 등등. 여기는 춘추관과 항성부는 아까처럼 정답이 된다기보다는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돼요. 춘추관, 역사책, 봄에서 가을까지의 기록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역사책을 쓰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한성부는 수도 한성이잖아요. 한성에 있는 부서인데 여기는 오늘날로 치면 경찰이에요. 경찰. 수도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성균관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정리해볼까요? 우리 소수리왕 때 고구려의 태학, 그 다음에 장수왕 때 수정되는데 지방에 만들어진 학교였던 경당,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뉴스페퍼 킹, 신문왕 때 국학, 그 다음에 원성왕 때 원성을 자작이 들었던 독서상품가, 고려 때 성종 때 기육 고려 국자감. 발해 까먹었네요. 발해 발주, 교육을 발주시켰던 발해 발주,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조선은 성균관,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시간 다시 배울 거예요. 여기는 생원 진사에게 입학자,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최고 대빵, 제일 높은 사람을 대사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재준이 직강, 요게 최근에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대서상을 중심으로 제주와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의 역할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중앙 통치 조직을 봤잖아요. 이제 지방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고려시대와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때 기억나세요? 5도 양계 지도 주고 다음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여기는 전국 8도잖아요. 조선인 걸 알고 이거 주고 통치로 주고 다음 같은 행정구역을 가졌던 나라의 통치체제, 지방 통치제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했을 때 조선이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고려와 한번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판서로 한번 잡을게요. 우리 고려시대 때 지방 통치 조직 기억나세요? 처음에 12목, 그러다가 4도부 8목에서 현종 때 최종적으로 5도 양계로 확립이 되죠. 특히 이 5도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구역, 그 다음에 양계는 북계, 동계, 군사를 담당했던 군사행정구역. 그래서 이원적 체제로 운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에요. 이 조선 같은 경우는 5도 양계가 아니라 전국을 그냥 단순하게 8도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을 비교해 볼게요. 고려는 기억나세요? 5도에 각각 5도에 파견했던 제일 높은 직책의 관직 이름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편안한지 안 한지를 관찰한다라는 안찰사를 5도에 파견했고요. 양계, 북계와 동계 군사지역에는 병사와 말을 부린다라는 병마사를 파견했었죠. 그럼 여기 돌아와서 8도에는 조선은 누구를 파견했을까요? 백성들이 편안한지를 관찰하는 관찰사를 8도에 파견해요. 8도 지역이요. 그래서 차이점, 안찰사냐 관찰사냐, 5도 양계냐 8도냐 이 차이죠.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고려는 5도 밑에 뭐가 있었어요? 5도 밑에 주군, 주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주군 주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속훈, 그 다음에 속해 있는 속현, 그 다음에 향부곡소가 있었죠. 그러면 가볼게요. 조선입니다. 조선은 8도 밑에 뭐가 있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심플하게 8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군, 강남형, 강남향, 강남부곡이 있다면 여기는 강남부, 강남모, 강남군, 강남현밖에 없는 거예요. 부목군현!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뭐냐? 주군 주현에 고려는 지방간을 파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속군, 속현, 향부곡소에는 지방간을 고려는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향촌사회의 이장이라는 향리가 지방간의 역할을 대신했었죠. 그래서 향리의 권한이 강했던 게 고려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주군, 주현의 숫자보다 당연히 속군, 속현, 향부곡소의 숫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구고, 이게 밑에 개념이니까, 무슨 동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지방간을 파견한 것보다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은 아닙니다. 조선은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딱 부목군현만 있었고요. 부목군현만. 그리고 이 부목군현의 모든 지역의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고려와 다르게 모든 군현의 지방간을 파견했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를. 여기는 지방간이 안 보낸 곳이 많았다면 여기는 지방간을 보낸 곳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군현에 다 보냈다. 그 다음 또 차이점. 향부곡소 기억나세요? 신분상으로는 일반 농민이지만 세금이 더 많았던, 빡셌던.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조선시대 때 와서는 향부곡소가 아예 폐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조선시대 문제가 나올 때 만약에 향부곡소가 어쩌고 저쩌고 멍멍이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이미 폐지되고 없는데. 그 다음에 또 고려는 지방간이 없는 곳에서 향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향리의 권한이 센데 조선은 모든 부목군현의 지방간이 파견됩니다. 향리가 이제 지방간 역할을 할 일이 없죠. 왜? 지방간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고려와 다르게 향리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조선시대 때 향리가 뭐가 되냐? 사극에 보면 예이 사또 불렀사옵니까? 어허? 아전 이방으로 격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전국을 8도, 그 아래 부목군년, 모든 군년의 지방간을 파견했다. 그러면서 또 보시면 향부곡소 소멸, 뭐 속군, 속견 다 없애고 통합, 그냥 다 부목군년으로 다 일반 군년으로 승격시킨 거고, 그 다음에 경제소와 유양소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방간 파견이 있어요. 자, 관찰사 아까 얘기했고, 수령 얘기했고, 향리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는 옆에 잠깐 가서 여기 고려를 좀 지우고, 네, 잠깐 지우고 한번 들어갈게요. 자, 바쁩니다, 바빠. 아주 바빠요. 빠밤빰빰. 자, 이제 은사또입니다. 사또, 사또, 은사또, 사또, 사또, 은사또. 네, 그러게요. 사또밥이라도 들고 찍을 거 그랬나? 네, 자, 보겠습니다. 지방간인데요. 자, 보시면은 했던 거 복습이죠. 고려보다 수령의 권한은 강화됐고 향리지위는 약화됐습니다. 아까 그 이유 설명해드렸고요. 이제 관찰사, 수령, 향리인데 한능검 심화에서는 여러분들 관찰사와 이 사또, 수령을 단독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계층 또는 뭐 여기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잡을게요. 관찰사는 그냥 여기로 잡을까요, 바로? 아까 설명 크게 했으니까요. 관찰사는 8도에 파견이 돼요. 근데 임기가 짧습니다. 1년이에요, 1년. 왜? 오랫동안 있으면은 썩어 문드러질까봐. 그리고 종이품 이상의 고비 갈립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가요, 하는 역할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8도가 있고 이 8도 각각 지역에 보냈던 제일 높은 사람을 관찰사고요. 그리고 이 8도 밑에 부, 목, 군, 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견했던 사람이 사또래요. 사또. 큰일 날 뻔했네. 사또입니다. 사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로 사또예요. 사또. 자, 그러면 이 관찰사가요, 이 8도를 도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된 도를 돌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소속된 이 도 안에 부목군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부목군년 안에 사또, 다른 말로 수령, 뭐 지방간, 현감, 현령이 있는데 얘를 감시하는 거예요.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얘를 감시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 또는 도백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일단 사또부터 볼게요. 사또 나온 김에 사또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냐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변사또가 뭐라고 해요? 춘향아, 술 한잔 따라봐라.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당장 쟤를 하옥해라. 아하, 사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사또가 뭐래요?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잖아요. 행정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또는 누굴 데리고 있나요? 포졸을 데리고 있잖아요. 군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또예요. 지방간, 수령. 근데 감찰사는 똑같아요.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을 감시할 수 있잖아요. 감찰권. 플러스 감찰권까지 가진 게 바로 감찰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PPT를 보시면 보세요. 감사 도백으로 불렸고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전하, 이번에 대구 사또로 간 동진이 개쓰레기입니다. 얘는 사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또는 부목군년에 파견돼요. 임기가 조금 깁니다. 5년. 그리고 사또를 현감, 현령, 사또. 그 다음에 목민간.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 이름이 목민심서잖아요. 목민간이 갖추되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얘들은 행정, 사법, 군사권, 감찰권이 빠졌죠. 그 다음에 얘들은 수령칠사라 그래서 수령이 해야 되는 7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의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향촌사회 이장인 향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향리의 권한이 강했지만 이제는 약하다 그랬죠. 왜? 사또가 이제 와서 모든 지역의 사또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또를 보좌하는 역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위가 격화되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수령실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고. 지방 통치 조직에 또 이번에는 유양소와 경제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썼던 거에 살을 좀 붙여야 돼요. 그러면 다시 판소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유양소와 경제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했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is king, 왕이 있고요.
맞죠? 왕 아래 행정구역이 뭐가 있었냐면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조선은. 그리고 그 8도에 있었던 제일 높은 직책의 인물이 바로 관찰사가 있을 거예요. 백성이 편안한지를 관찰하는 관찰사. 그리고 8도 밑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여기에는 지방강, 사도족, 수령, 현감, 현령, 목민관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관찰사를 통해서 지방의 상황을 또 보고를 받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관찰사가 전하, 응? 전하, 대구에 이번에 새로 파견한 사또가 쓰레기입니다. 당장 잘라야 됩니다. 어허, 어허. 근데 왕 입장에서는 관찰사의 말만 또 믿기는 좀 약간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더 정보 루트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소입니다. 경제소가 뭐냐면 서울경, 서울에 있는 사무소예요. 이거는 뭐냐? 동진아, 예이 전하. 야, 영의정 은동진, 예이 전하. 너 고향 어디랬지? 저 대구인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오늘부터 대구의 경제소를 네가 맡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진이는 대구가 고향이니까. 그러면 다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고향이 만약에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 경제소를 맡고요. 광주다. 광주 경제소를 맡고요. 대전이면 대전 경제소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아까 보고를 들었잖아요. 야, 동진아, 너 고향 대구지? 예, 전하. 야, 대구에 이번에 새로 지방간 사또 보내는데 관찰사 말에 따르면 걔가 슈퍼 도라이래. 야, 네가 한번 확인해봐. 예, 전하. 왜? 내가 대구 경제소에 있으니까. 그러면 동진이는요, 이제 어디에 연락을 하냐? 지방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 지방에는 누가 있을까요?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방의 각각의 양반들이 모여서 만든 자기들의 동아리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동아리입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뭐냐면 유양소입니다. 향촌사회에 있는 사무소예요. 향촌사회에 있는 사무소. 대구에 오리지널 동네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사무소가 바로 유양소예요. 그러면 동진이가 여기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왜? 동진이는 대구 출신의 영의정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뻔해요.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일 거예요. 지금 또 대구에서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을 거고 대구에 잘 나가는 양반들과 다 연락을 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전화를 할 거고 옛날엔 편지를 썼겠죠. 야, 영호야. 동진아. 야, 이번에 사또 또라이라며. 동진아, 너 바쁜데 그거 어떻게 알았니? 얘기 들었어. 소문 다 났던데 서울에? 맞아. 또라이야, 또라이.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전하, 제가 유양소에 연락했더니 이번에 파견된 대구 사또 또라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파직이겠죠. 파직. 모가지를 자르겠죠. 해직입니다. 해직.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원체제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체제. 지방을 통제하는 게 더욱더 고려시대보다 훨씬 강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 유양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양소 대신에 향청, 그리고 향사당 등으로 뭐 불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양소에는 얘들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지방사또,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감찰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또가 정말 훌륭한 사또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또가 또라이다. 까는 거죠. 비리를 일러 바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양소의 역할이 있고요. 또 유양소는 또 얘들만 또 감찰하는 게 아니라 또 향리, 향촌사회 이장이었던 향리의 비리도 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동아리로 운영됐던 유양소지만 이 유양소에도 자기들끼리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자수. 유양소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 좌수예요. 그리고 별감이라는 직책이 있었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가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유양소는 향청, 향사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양반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예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아리 자기들끼리 모임이라고. 그 다음에 수령을 보자고 향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또 백성들의 교합, 뭐 풍속교정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수와 별감이라는 향임직. 여기 안에 직책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라는 거고, 경제소는 한양에 설치됐고 해당 지방 출신의 고관, 아까 얘기했죠. 동진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유양소를 감시 통제도 하지만 정부와 유양소 간의 연락 기능을 담당했다라는 거. 연락하는 거가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표로 그리고 판세했던 내용이 지금 여기 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가기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에 사는 애들을 경제소 임명해요. 모임을 배설한 자들을.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 유력자 중에서 명석한 자들의 속도 선택해서 삐리를 두고 향리의 범법행위를 규칙하고 풍속을 유지한대요. 이것만 딱 보고 우리는 알아야죠. 뭡니까? 유양소. 근데 밑에 또 내용 또 보시면 유양소인 걸 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양소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 볼까요? 보시면은 자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유양소, 향청, 향사당 안에서 제일 높은 수장, 직책, 대빵이 바로 자수죠. 그 다음에 별감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네요. 자, 군사 조직입니다. 조선시대 때 군역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양인개병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건장한 양인이라면 국가의 공사에 동원될 의무가 있거나 군대에 동원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듣고 올리세요. 정군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군은 정말 군인이에요. 양인들 중에 실제로 진짜 훈련을 하러 가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인이 뭐냐면 이건 보조해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군대 가버리면 그 집은 뭘 먹고 살아요? 남자들이 끌려가버리면. 그래서 대신에 또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한해서 얘들은 남아서 여기 집까지 보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끔. 근데 이건 안 나옵니다. 듣고 올리세요.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때는 군대를 빼주는 계층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양반 플러스 현직관리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과 향리는 면제입니다. 특히 학생이 면제예요. 이거는 오늘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계속 연기가 가능하잖아요. 학생이니까.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는 또 대학원생이 되면은 대학원생도 연장이 돼요. 물론 30살이 넘어가면은 연장이 안 됩니다. 뭐 박사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국방부 하러 가야 되는 건데 그처럼 배를 해주는 거예요. 끝났고. 그 다음에 중앙군 같은 경우는 조선은 초기 때는 5위 제도예요. 여기처럼 5개 군대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 때 확립이 되는 5군령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그럼 그때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조직은 출제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조선 초기는. 다만 지금 여기 지방군 내에서 나오는 몇 가지 언급하는 것들이 오답 선지로는 활용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육군, 수군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 조선은 지방군이. 그 다음에 육군의 최고 대장을 병마절도사. 그 다음에 수군의 최고 대장을 수군절도사, 수장이요. 그 다음에 방어체제인데 이게 한 번씩 선지로 한번 오답 선지로 등장할 때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초기였던 수양대군 세조 때 와서 먼저 진간체제로 구성이 돼요. 진간이 뭐냐면 진간이 중요한 진지지역을 진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라는 곳에 진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쳐들어오면은 각 군대들이 그 진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승방락체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간체제의 약점이 뭐냐면 대구에 있는 군대를 대구의 각 지역 중요한 진지에 분산을 시키니까 만약에 적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오면은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 대규모 군대를 각각 흩어져 있는 진간이 각자 맞게는 이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승방락체제로 바꿉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간을 이제 없애고 한 특정 지역으로 일단 인근의 대구에 있는 군대를 다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대구의 군대가 뭐 5군데, 6군데로 분산이 됐다면 이제는 한 곳으로 다 모여요. 다 모이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수도 서울에서 왕이 임명한 지휘관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딱 오면은 같이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규모 군대와 맞싸우기는 좋은데 만약에 이 군대와 싸우다가 만약에 박살이 나버렸다. 그러면 그 일대에는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왜? 한 곳에 다 모였다가 한 번에 다 박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피해를 겪고 쉽게 말하면 전방에 다 모였는데 그게 뚫려버리면 후방에 막을 수 있는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다시 진간체제로 복귀를 해요. 복구합니다. 그냥 그래요 알겠어요 동진 씨 열심히 설명 잘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줄까요? 잡색군. 여러 가지 잡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비군 체제입니다.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예비군. 하하하하. 저는 예비군이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그 예비군. 이게 뭐냐면 향토방위를 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기억나세요? 군대 가는 거 뺐던 애들 있잖아요. 관리, 향리, 학생들. 이런 애들을 다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농민부터 해서 노비도 원래는 군대 가는 거 빼줘. 왜?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가용할 수 있는 빼줬던 애들을 싹 다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비군 형태로. 왜? 큰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그때는 농민들만 싸울 거 아니잖아요. 당장 군인이 모자라는데 동원해야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요렇게 잡색군을 미리 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 조직까지 한번 다 잡아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진간체제 사료예요. 뭐 진간이 이제 다 모였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위를 받았고, 그리고 넘어가서 다 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다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